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국제민간에너지기구로서 전 세계 92개 국가가 가입돼 있고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학계와 NGO 등 3,000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이 세계에너지협의회의 수장으로 지난 2016년에 한국인 최초로 대성그룹의 김용월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대성그룹의 김용월 회장을 모시고 에너지 전문가로서 에너지 분야의 현안과 해법을 듣고 그리고 대성그룹의 주요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으로 말씀해드렸는데 지난 이제 9월에 임기가 마지막으로 회장직을 이임하셨어요.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소회와 함께 또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끝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해피엔딩이라는 거. 네. 다들 너무 행복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끝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원더풀 비기닝. 네. 너무나 좋은 그 출발이 됐다는 거.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월드 에너지 카운슬에 본부 조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직 자체도 바꾸고 사람도 네. 다 바꾸고 그 CEO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도 오늘 새로 한 사람 우리 교체를 했고 네. 전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또 전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운영이 됐다면 네. 이제는 혁신 기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년 있으면서 원하던 방향으로 월드 에너지 카운슬의 방향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전체를 바꾸고 떠나는 입장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네. 떠나도 없고 우리 시집보내면 그 엄마가 그 딸 떠나지고 항상 마음이 가 있듯이 네. 저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협조하는 그런 협업관계가 계속 지속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잘 마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데 일단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맞아요. 지난 9월 12일 날 에너지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에너지 총회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렸는데 총회를 위한 주제가 번영을 위한 에너지였어요. 네.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나요? 제가 한 12년 월드 에너지 카운슬의 리저널 바이치어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바이치어로서 6년, 그다음 코체어로서 3년, 그리고 내 체어로서 3년에서 총 12년을 있으면서 그러니까 5번의 에너지 총회를 제가 지켜봤습니다만은 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 쪽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안보 쪽이 가장 중심되는 주제였다면 그 외에 이제 지속 가능성, 환경 보존, 지속 가능성 그 문제가 이제 부각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작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트럼프는 파리 협약에서 탈퇴해버리고 지난 연말에 폴란스에서는 노란 조끼 뭐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런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환경을 지속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혹은 혹은 그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이번에 자리를 잡게 돼서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는 for prosperity다. 네.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이번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일단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 또 미국의 에너지 부장관도 있고 여기에 이제 국제단체와 뭐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했어요. 네. 합의된 의견들이 어땠고 또 성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에너지 안보면 그다음 지속 가능성의 문제 다 치고했지만 네. 이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소위 번영을 위한 에너지 하는 네. 거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체 그 프로그램의 한 4분의 1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전적으로
기술 혁신에 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네. 그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그런 강한 공감대 하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도 만들어졌고 그게 다들 합의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혁신 기술이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과 또 투자들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취임 당시도 공약의 일환이었다는데 어떻게 좀 구현이 됐고 또 실제로 실행됐나요? 제가 처음 이제 회장 입법할 때부터 강조했던 사안인데,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매년 한 번씩 국제 에너지 심포지움을 컨퍼런스를 합니다. 네. 이제 주로 미생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제 한국의 벤처 기업들, 한국의 창투, 기타 이제 투자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네. 한번 세션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름을 Inventor Investor Cross Encounter, 네. IC라고 해서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했는데 이제 월드 카운슬에서 와서 그걸 봤죠. 그 모델을 요번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제일 마지막 날 네. 한 그 전체 세션도 그렇게 가져갔고 또 부스도 100개, 세계 100대 벤처 가장 앞선 NA 벤처 기업들을 초대해가지고 네. 거기서 전문가들 그리고 NA 커뮤니티를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전문가로서 김용론 회장이 생각하는 에너지 현안과 해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또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하고 계세요. 네, 정말 열정적이신데 요즘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Grand Energy Transition이라고 하죠. 네. 에너지 대변혁, 대변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변환의 규모가 워낙 크고 그리고 그 에너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 사업, 전 경제 전체가 변하고 있고 네. 그다음 변환 속도도 워낙 빨라가지고 그 스케일이나 그 스코프나 스피드, 그 규모나 네. 그 범위나 그다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또 에너지 카운슬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일반 그 시민들,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것을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지금 그런 지금 네. 변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실 국가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이 변환의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에너지 대전환의 앞으로 월드 에너지 카운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출신 산업에서 와가지고 지금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그렇죠. 좀 ESS로 들어가가지고 네. 전 세계 지금 에너지 구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기반의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자본 집약적인 데서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술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네. 예를 들어서 학습형 그 온도계를 만든 네스텔레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벽에 딱 붙여놓으면 이놈이 한 일주일 정도 가족들 움직이는 걸 지금 학습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걸 이제 조절해가지고 가족들이 잊어버리더라도 뭐 난방, 뭐 냉방, 뭐 조명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구글이 32억 불에 2014년에 네. 매입을 했거든요. 인수를 했거든요. 제가 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 느낌이 한 기껏해한 뭐 한 1,000만 불 내외 투자한 회사 같은데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이제 돈이 따라오는. 네.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바뀌어 있다. 네. 그래 다시 정리한다면 자원 기반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 지식 기반의 네.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정의하면 전체 흐름을 네. 그 모든 범위나 스케일이나 스피드를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예.
바로미터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잘 정리해주고 계셔서요. 또 우리나라의 최고 에너지 전문가니까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술이 있다면은 어떤 걸 좀 콕 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이 세계 에너지 산업의 그동안 변방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우디나 이런 데서 기름 가져올 때 프리미엄 주고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쩔쩔매고 그렇죠. 한 변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핵심이 될 수 있고 선두에 설 수 있고 주력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시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장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식 기반이 되고 기술 집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네.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가 너무 포지션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참 신기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대 미국의 어떤 핵물리학자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원자를 만드는 이래로 우리가 뭐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한국, 러시아, 중국이 전 세계를 3대 분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전면에서 우리가 최고죠. 네. 러시아는 사고 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미주산에. 네. 우리는 한 번도 어떤 사고의 트랙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우리 국제 공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액세스 면에서 네. 너무나 중요한 이제 천할 삼분할 했다면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높은 고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르네상스라 그래서 그동안 원자력을 멀리하던 영국, 호주, 타이완, 심지어 일본도 지금 원자력 산업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갈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뭐 여러 가지 볼 때 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 원자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성원해야 될 때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나 좋은 기회에 왔다는 게 전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일단 그 산업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자문도 맡으셨고 최근에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데 세계 에너지 대전환과 맞물려서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뭐 선결적으로 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번영으로 나간다는 네. 그 모토를 이번에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원자력 얘기하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더 우리나라가 또 두 가지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ESS, 네. 에너지 스토리,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다들 하나의 합의하에서 정치계, 뭐 언론, 학계 다 그쪽으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가장 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이 기후를 통제를 못하잖아요. 네. 태양이나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소위 간헐성, 인터미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양이 밤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태양 패널 덮어버리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네. 또 바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또 잡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네. 다행히 우리나라 그 LG화학이나 SDI 같은 그런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성견 점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걸 미리 해서 지금 전 세계 ESS 시장을 중국, 한국, 일본이 산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자력에서 산물을 하듯이 그것도 우리 산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반도체, 뭐 핸드폰 이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것도 정말 국민적으로 성원해 줘야 될 사업이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에너지 효율화 문제인데 네. 에너지 효율, 에너지 에피션시 혹은 뭐 퓨얼 에피션시, 연료 효율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가장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데 그걸 이제 그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5의 에너지라 그래요. 네.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1, 2, 3, 4라면 제5의 에너지 에피션시라고 해요. 네. 그것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 효율의 가장 큰 그
핵심되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에요. 네. 우리 디지털 기술 둘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IT 기술도 그렇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좀 우리가 약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뭐 인도라든지 그런 국가 우리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 효율화 쪽에 엄청난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큰 가능성을 가진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고 이제는 주변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네. 그게 바로 현실이 돼 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정부에서 기업에서 국민들이 성원해 주면 과거에 우리가 IT에서 뭐 핸드폰 이런 데서 많은 그 국부를 창출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 100년 동안 배가 터지게 먹고 살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사회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좀 나눴다면요. 이번에는 대성그룹의 주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그룹 하면 이제 대성홀딩스, 에너지, 창업투자 등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이게 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이지만 사실은 이제 문화 콘텐츠하고 뭐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도 대성그룹에 대한 소개를 직접 회장님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성그룹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대성연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에너지 산업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쭉 변하면서 그 한국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저희들이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자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소위 트랜지션 연료라 그러죠. 이제 과거에 석탄, 석유 중심에서 미래, 신재생 또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 그게 저희 에너지 면에서는 주종업종이 되어 있고 그게 곁들여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랜필 가스라고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가스를 추출하고 하는 사업, 그다음 SRF 사업이라고 해서 고형 연료에서 우리가 폐자원에서 연료를 추출하는 사업. 그 다음에 솔라인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복합해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다음 수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등등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래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사업이 문화 사업인데 네. 이제 거기서 출판, 영화 그리고 기타 SNS 등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창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대성그룹이 역사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 1948년에 시작됐으면 저희들 1947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 역사에 비해서 좀 속도가 자란 그게 좀 느린 것이 저희들이 에너지 쪽을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사업이 있고 그게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저희 창업투자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투자를 통해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첨단 기술 쪽에 저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투자 회사를 통해서 또 영화 쪽에 네. 해서 뭐 명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엑시트, 네. 뭐 국제시장 같은 거 극한 지금 몇 개 저희 히트작에 해서 좀 좋은 거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을 넘어서서 이제 푸드 워터 지금 에너지 쪽과 연계된 전 세계 뭐 세계 경제하는 인프라가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식량과 물인데 식량과 물이 굉장히 에너지 인텐시브해지고 에너지 집약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이 있게 되면 물과 식량 쪽이 그대로 좋은 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식량과 물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해외 쪽에 농장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사업 영역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하시던 사업 외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회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나는 좀 마음을 갖고 더 키우고 싶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 제5의 에너지라는 에너지 피션시 네.
그쪽의 대성 장터를 통해서나 저희 회사 자체의 사업 개발을 통해서 네. 앞으로 많이 좀 주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해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주제로 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올해 3번째 열었고, 근데 미생물 쪽에 보면 지금까지 화석연료라는 것은 죽은 유기물, 미생물들을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그걸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미생물 그 공학에서 발견하는 거는 새로운 미생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쉐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모인 그 모임에서 데렉 라블리 교수를 발표해서 뉴욕 타임즈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네. 이제 그런 새로운 가능 미생물 통해서 이제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나누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 이코노미 될 겁니다. 이제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코노미.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제 뭐 환경 지속 가능성 그 문제 고민할 거 없이 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 방금 말한 대로 문화 사업도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갖는 것이 미국의 국방 산업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런데 그 헐리우드 우리나라 종로보다 조금 더 작은 네. 헐리우드 한 동네에서 나오는 영화 매출액이 국방 산업과 막상막하거든요. 네. 어떨 때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K-팝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문화 산업의 그 저력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한국 문화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시장의 시장 접근성이 참 좋지 않나. 네. 그래서 문화 컨텐츠 쪽에 많이 좀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또 재밌게 해주셔서 사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대성그룹의 운영 그 철학 또 목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운영 철학을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수익 모델이다. 네. 그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프로보노죠. 공익을 위해서.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100을 창출한 다음에 그다음 1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공익 파이가 굉장히 커지면 그 1이라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공익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익을 넘어 세계 공익이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에너지 에피시언시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한다. 거기에 1%를 가져온다. 그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6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거의 한 30조 달러 정도 엄청난 돈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우리 약간의 효율성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공익을 창출하고 우리 회사의 수익을 가져온다. 네. 이제 그런 모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한다 하는 그게 저희 경영 철학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김용훈 회장과의 만남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과 기후변화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는 바로 혁신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성그룹을 이끄는 경영에도 혁신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통찰의 눈으로 인류의 미래를 움직이는 김용훈 회장의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